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런데 한국은 날씨가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을이 왔는데도 더운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연휴는 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죠.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리라 믿으면서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중부지방 대전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날씨는 연휴가 끝나는 날부터 좀 날씨가 선선해질 것 같다고 예보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9월 30일 보석 심리와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지금까지 김호중 가수가 어디까지 가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재판장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팩트들을 말씀드리면서 노심초사 기다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가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팩트들을 정리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지금 길을 걷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5월 9일 사건이 처음 발생됐죠. 그래서 5월 14일 날 강남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5월 22일 날 강남경찰서는 검찰청에다가 구속수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에는 김호중 측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다가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각이 됐죠. 그리고나 5월 24일 날은 프리마돈나와의 마지막 공연이었죠. 그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좀 연기해달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5월 24일 날 드디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강남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구속되어 있으면서 5월 31일 날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이것이 구속 송치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6월 13일 날 피해자와 합의는 한참 후인 6월 13일 날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피해자와의 연락이 되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6월 18일 날, 이 날이 중요한 날이죠. 6월 18일 날 드디어 검찰 측에서 법원에 구속 기소합니다. 기소라는 거는 이제 그때서 서류를 법원에다 넘겼어요. 그래서 구공판을 요청한 겁니다. 구할 구자 공판을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고 6월 18일 날 이게 정식 재판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6개월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강남경찰서에 유치한 그때 구속된 그때부터를 구속 기간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8일 이 검찰이 법원에 구속 기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1차 공판은 7월 10일 날 제1심 재판 중에 1차 공판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저 한 15분 이내에서 혐의 사실이 인정하지 않고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그냥 1차 공판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2차 공판이 그 후에 약 40일 후가 될까요? 8월 19일 날 2차 공판 때에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형법 30조에 의거해서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추가 기소해 놓았지요. 그래서 조금 2차 공판과 1차 공판에서의 그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김호중 측 변호사가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검사는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8월 23일 그 다음날 변호사는 이 검사가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여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법원은 8월 26일 날 보석 허가 신문 기일을 원래 형사소송 규칙인가 여기에는 7일 이내에 구속 그 여부를 판정해 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월 30일 결심 공판과 같이 9월 30일 날 보석 신문 기일을 정해놨다 이렇게 통보가 됐죠. 그래서 9월 30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에는 두 가지의 큰 결심이 있는 거예요. 보석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판정이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검사의 구형, 그 다음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있고요. 그리고 선고 날짜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심 공판이 있은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선고 날이 지정되니까 10월 말이 1심 공판 선고 날쯤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보석 허가를 받게 되면 10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일찍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 예를 들어서 10월 말까지를 기다려서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1심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1심 선고가 끝나고 난 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보지만은 법률적으로 1심 선고가 있고 난 후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7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김호중 측에서도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1심 선고를 가볍게 때렸다고 검찰 측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보석 허가 신문, 결심 공판, 검사의 구형과 최종 진술, 선고일 지정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판사님도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러한 선고를, 재판을,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보유한 유리한 팩트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첫 번째로 전과 범죄가 전혀 없다 이거죠. 전력을 조회해봐도 초범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 이것도 아주 김호중 가수 측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합의와 플러스
탄원서를 제출했으니까 판사님 보시기에도 좋은 형량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피해 정도가 경미합니다. 네, 전치 2주 정도니까 이것 또한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그리고 기부 행위, 선한 영향력이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영향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김호중 가수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와 재능, 또 앞으로 그가 사회나 국가적으로 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러한 그의 가진 그 능력을 판사님은 체크하시고 보신다면 큰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 이외에 많은 분들이 각계 사회 각층에서 많은 탄원서가 답지했다. 이것도 또한 좋은 영향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반성과 뉘우침이 판사님에게 직접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성문을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로는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어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달게 처벌을 받고 법적인 모든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판사님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8가지를 추스려 본다면은 양형 기준에 있어서 양형위원회라고 법원에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았을 때 그 양형 기준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양형이 떨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호중 가수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검찰 측이 기소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4가지의 범죄가 형법상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섯 번째로는 형법 30조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꼭 벌칙이 얼마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도주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2가지가 있는데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법입니다. 그래서 벌칙은 제가 그 옆에 적어놓은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도로교통법 사고 후 미조치, 네 번째 도로교통법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에 접촉되는 것은 2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총 4가지가 해당 법률에 접촉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우측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를 내려질 때,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하를 선고할 때만이 집행유예가 적용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벌칙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이상이잖아요. 1년 이상에서 3년 이하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4가지의 벌칙을 이게 경합을 시켜놔도 이제 이게 3년 이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이 벌칙에서는, 그러나 양형 기준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경감되는 사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 준 그 8가지 그 팩트, 김호중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팩트 8가지가 감형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벌칙은
법에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그 벌칙의 그 원칙이고 경감사항에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3년 이하로 판사님은 선고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은 모든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어떤 그 언론에서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벌칙과 이런 것을 내놓으면서 경감 사항이 어떻다 그런 거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저는 정확하게 요 얼마 전에도 요 경감 사항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경감 형량을 경감시켜주는 그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호중 가수는 3년 이하의 형벌을 받는 그러한 사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지금 이게 뭐 형벌 뭐 어쩌고 그러니까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뭐 그냥 막 까무라치고 막 놀래고 그러는데 벌금형도 형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자꾸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법을 잘 모르니까 형벌 막 이러면 막 무서워하시더라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럼 마지막으로 올려놓고 마칠게요. 그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김호중 가수는 총 어떻게 보면 5가지의 법률에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 3, 4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경감 요인에 대해서는 그게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걸 따지려면은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맞추기가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경감 사항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려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캔사스 암호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벌칙이 1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인데 아이고 끔찍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번도 1년 이상 징역 아이고야 이거 5년 3번은 5년 이하나만 5년 이하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5년 이하니까 1년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게 큰 벌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 이거 다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 뭐. 그러니까는 저 모르는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초창기 때 김호중 가수가 뭐 30년을 살 것이라는 그게 신문에도 보도가 났었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역정을 내면서 내가 영상을 만든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고서 이거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형 기준이라는 게 아까 조금 아까 제가 양형위원회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법원에 그 양형위원회가 있어. 거기서 이게 법 말고 그거를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때릴 때에 요 기준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어떤 판사는 뭐 이거를 갖다 뭐 1년 때릴 거를 뭐 5년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 호중 가수는 경감 사항에 다 지금 거기에 걸려 그게 맞아요. 그래서 경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3년 이하로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형량을 받는다. 그래서 나올 수 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재판은 흘러가는 거고 언젠가는 계절이 변하듯이 뭐 지금 가을이 왔잖아요. 여름에 5월 달에 갔는데 지금 5월 이게 변한 그때 시간만 지나가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형벌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재판 다 받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예. 네, 그럼 형법상 형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의 사형, 자유형,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인신을 구금하는 거니까 징역, 금고, 구류,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것은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직분을 박탈한다든가 선거권을 박탈한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재산형은 벌금, 과료, 몰수. 네, 형벌의 종류도 이야기 설명하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시해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즐거운 추석 한가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